여러분 안녕하세요. 팩트 프로파일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라산 1950m 높이에 담긴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궁금하다면 저와 함께 그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 높이가 6.25 전쟁이 일어났던 1950년과 숫자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라산 높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1950이란 높이를 누가 측정하고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푸른 눈을 가졌던 독일 사람 지크프리트 겐테라는 사람입니다. 지크프리트 겐테는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901년에 한국에 들어온 후 직접 제주도 한라산에 올라 높이를 측정했습니다. 1901년 당시는 조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였죠. 그리고 길지도 않은 짧은 6개월을 체류하면서 조선 본토도 아닌 조선의 최남단 섬 제주도에 가서 한라산을 직접 올라 높이를 측정하고 또 측정하자마자 바로 조선을 떠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선을 떠나서 바로 모로코로 가는데 모로코에 가서 얼마 있지 않아 바로 사망합니다. 여러분 신기하고 궁금하지 않나요? 마치 제주도 한라산 높이를 재고 측량하고 측정하기 위해 태어난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신비와 비밀에 쌓여있는 지그프리트 겐테라는 인물, 그리고 한라산 높이를 측정하고 바로 한국을 떠난 독일인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그프리트 겐테는 1870년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났습니다.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지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쾰른 신문사에 입사, 1898년 첫 발령지 워싱턴을 시작으로 사모아, 중국, 그리고 한국, 그리고 모로코 등 당시 유럽 열강에 관심을 집중시켰던 분쟁 지역을 주무대로 취재 활동을 했던 기자요 또 학자였습니다. 겐테는 워싱턴에서 사모아를 거쳐 1900년 가을 중국에 파견됐습니다. 북청사변의 현장을 취재했고 1901년 6월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 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중국을 거쳐 한국을 방문한 기간은 1901년 6월부터 1901년 11월까지 6개월 동안입니다. 짧은 여정이었지만 한국의 금강산, 서울, 제주를 방문해 여행기를 남겼습니다. 그의 조선 여행기는 1901년 10월부터 1902년 11월까지 약 1년 동안 독일의 쾰른 신문에 연재됐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는 마르부르크 대학 시절의 절친한 친구이자 그의 동료 기자였던 게오르크 베게너가 친구 겐터의 제주 생활을 책으로 묶어서 겐터의 제주 여행기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겐테는 어떻게 해서 제주도를 알게 되었을까요? 겐테는 서울에서 미국 영사를 지내다가 사임하고 후에 대한제국 황실 고종의 고문이 된 미국인 윌리엄 샌지를 만나면서 제주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샌지라는 사람은 당시 대한제국 황제 고종의 고문이었는데 1901년 제주도에서 이재수라는 사람이 약 700여 명의 천주교 신자들을 죽였던 이재수의 난이 일어났어요. 이 이재수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고종이 샌즈를 보냅니다. 샌즈는 제주도에 와서 대화로서 이재수의 난을 평정했습니다. 그 윌리엄 샌즈에게 제주도에 관한 여러 가지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주도의 아름다운 명산 한라산이 있는데 그 산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듣습니다. 그래서 겐테는 제주도를 여행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겐테가 서울 구경을 마치고 제주도로 향한 시기는 이재수의 난이 일어난 직후로 제주도의 천주 교인들이 집단으로 살해당하고 아주 민심이 흉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제주 목사 이재호와 친분을 맺은 샌즈는
여기서 목사는 오늘날의 도지사에 해당합니다. 그 도지사와 친분을 맺고 있던 센즈는 직접 친서를 써주었고, 겐테는 대한제국 황실이 제공한 상선 현이코를 타고 인천에서 출발해서 제주에 도착하게 됩니다. 한라산을 측량하기 위해 외국인이 제주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제주 목사 이재호는 모든 관아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제주 목사는 겐테에게 호위병과 통역관을 비롯한 길 안내자 모두 합쳐 11명의 일행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성 서문을 나서 엣 영실 등반로를 따라 한라산 등정에 나섰던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한라산에 등정로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게 올랐을 것입니다. 실제로 겐테가 기록해 놓은 그의 글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지막 300m 구간을 오르기 위해 2시간 반 동안 사투를 벌였다. 숨이 막히고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숨을 헐떡거리며 분하고 가장자리에 쓰러져 잠시 모든 것을 잊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드디어 정상이다. 사방으로 웅장하고 환상적인 장관이 한눈에 펼쳐 들어온다. 섬을 지나 저 멀리 바다 너머로 끝없이 펼쳐지는 한편의 파노라마였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그는 그의 글에 한라산을 찬양합니다. 제주도 한라산처럼 형용할 수 없는 웅장하고 감동적인 광경을 제공하는 곳은 지상에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서 약 2000m 높이로 솟아오른 한라산은 사방 모든 육지로부터 100km 이상 떨어져 있다. 전망이 좋은 높은 산에서도 주변의 시야가 가려 한눈에 보기 힘들지만 한라산 정상에서는 거칠 것 없이 펼쳐진 사면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멋진 광경이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2개의 아네로이드 기압계를 꺼내 한라산 높이 측정에 나섰습니다. 아네로이드 기압계란 기압의 변화에 따른 수축과 팽창을 이용하여 당시 높이를 측정하던 기계였습니다. 그 결과 분하고 맨 가장자리 높이는 해발 1950m로 나타났습니다. 참고하기 위해 꺼낸 또 다른 영국산 기압계도 6390피트를 가리켰는데 이 또한 약 2000m에 해당하는 높이입니다. 그는 한라산 분화구인 백록담도 측정했는데 직경이 400m, 백록담 높이가 수면으로부터 약 70m 정도임을 알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제가 공식적으로 제주도를 측량한 1915년보다 14년이나 앞선 것이었고, 대한민국 정부가 2005년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를 통해 측량을 했을 때보다 약 100년 이상 앞선 것이었습니다. 한라산의 정확한 높이는 GPS로 측정했을 때 1947m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라산 높이가 다시 1947m로 정정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겐테의 그 당시 기록은 당시 기술 수준으로서는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정확한 높이를 측정한 것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라산 등정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며 백인은 아직 한 번도 오르지 못한 한라산 등정은 내 생애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순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겐테는 한라산 측정이 끝나고 모든 일정을 마치고 배를 타고 목포를 거쳐 육로로 상경했습니다. 그 이후 겐테는 조선 여행을 마치고 위험한 분쟁 지역이었던 모로코에 특파되었다가 갑자기 실종되고 맙니다. 1903년 독일 쾰른 신문에는 지그프리트 겐테 박사 3월 8일 평소 다니던 산책길에서 실종되었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인 1904년 3월 8일 그는 실종 장소에서 멀지 않은 모로코 페스 강변에서 시체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라산 높이를 측량하고 측정했던 독일인 지그프리트 겐테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궁금증이 해소되었을 줄 믿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